저 때 저거 없었던 것 같은데? 20년 전이면은 알겠다 이거. 거기서 몇 번 장난쳤던 거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비싸다? 비싸긴 예. 하죠. 진짜 생겼어요 처음. 이건 공항에서 처음 본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장명진입니다. 남자입니다. 탈북한 지는 이제 22년 차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탈북한 지 꼭 10년 차 되는 허명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19년에 탈북해서 현재 4년 차 대한민국 대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박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에 탈북했고 현재 유튜버 하고 있는 이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굉장한 썩은 물이고요. 탈북 20년 됐으니까 이제 뭐 자본주의에 흠뻑 빠져 사는데 이제 4년 되셨다고. 네. 뭐 어떻게 요즘 굉장히 좀 빡세잖아요. 저 늘 자본주의 생활은 늘 빡세죠. 또 빡센 것만큼 더 즐겁고요. 근데 어떻게 경로 어떻게 나온? 탈북 경로요. 네네네. 간단하게. 탈북 경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엄마가 먼저 한국에 나와 계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엄마가 이제 한국에 먼저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브로커를 이제 통해서 저희는 브로커 통해서 오게 됐죠. 좀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왔죠. 이제. 그러면 한 거의 2~3개월 만에 좀 빠르게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복이 없는지 오는 기간이 1년이 딱 걸리더라고요. 1년이요? 네, 뭐 중국에서 뭐 2개월 정도 체류를 하고 뭐 라오스에서 6개월 정도 또 그 예전이라는 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또 뭐 대사관 걸쳐서 오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제가 탈북하게 된 뭐 계기는 부모님이랑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또 엄마가 대한민국에 먼저 계시다 보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탈북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먼저 나오신 거네요. 네, 저는 이제 2번의 이제 강제 북송과 3번의 탈북으로 지금 현재 10년째 지금 정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탈북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강제 북송 2번을 이제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를 배반했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교도소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5년 복용하고 나왔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도 이제 헤어진 지도 오랬다가 다시 만나는데 눈물겹죠, 사실은. 근데 제가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딸 앞길이 더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애 아빠도 이제 교도소 같이 갔다가 나왔는데 나와서 3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제 저도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딸을 위해서 이제 내가 먼저 탈북을 이제 선택하게 됐어요. 선택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필수네요. 살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나름 와서 지금 열심히 해서 사업도 하고 딸도 데려오고 나이 40에 또 늦둥이 아들까지 봐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평님, 네. 이평님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저는 2004년도였고 11살 때 왔어요. 내가 온 루트는 이제 몽골을 통해서 왔는데 첫 탈북이 이제 8살 때 외할머니랑 같이 했는데 한번 잡혀서 북송돼서 이제 올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원래 오려고 했던 목적은 부모님이랑 워낙 어릴 때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오게 됐는데 북송되고 나서 전 어린 나이였고 저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뭐 날아버린 뭐 배반자.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머니 또 나이가 있으시고 해서 저는 올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잡힌 게 저는 대사관을 통해서 올려다가 이제 거기서 누가 신고로 해서 저희가 한 30명이 다 잡혔거든요. 단체로 완전히. 네. 그런 아파트 같은 데 대기하다가 거기서 이제 다 잡혀서 이제 북송됐던 거고 어린 나이에 이제 저도 감옥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이제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저희 아버지가 루트를 다시 바꾼 거죠. 대사관은 안 되겠다. 몽골로 통해서 저는 한 반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고 해서 이제 뭐 방송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몽골 저희 탈북민 보면 몽골로 탈북하는 경우가 좀
희귀하잖아요. 제주에 딱 한 명 있거든요. 네. 그거 좀 어렵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좀 몽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뭐 이제 몽골이 막혔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몽골로 온 경우가 많거든요. 막 중간에 막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네, 있다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내비게이션처럼 해가지고 진짜구나. 예. 네. 예. 저도 그 말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북두칠성 보면서 걸어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걷다가 일단 사람 나올 때까지 그냥 무작정 걷는 거예요. 한 이틀 걸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완전 막 허벌 사막 탑니다. 같은 데서 네, 진짜 완전 사막. 그러니까 물 못 아무것도 먹어가지고 없어요. 네, 아무 막 먹지도 오다가 못하고 마시지도 예, 못하고. 죽은 사람들 많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 크로싱 보면 그 17화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저 네. 그 크로싱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제가 온 경우가. 진짜 힘들게 사막에서 라오스 있고. 고생하셨네요. 네. 전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또 2시간이면 오던데요? 좋네요. 공항에 내리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가는 게 대한적십자 건강검진 하러 제일 먼저 가는 거죠. 아 그러면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 2014년도 1월 2일 날 들어왔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인천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딱 버스 대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가는 게 이제 대한적십자 이제 그 병원으로 가는 거여서 왜 여기 왜 왔지 하니까 병이 어떤 병이 있나 이제 그거를 검진해가지고 이제 고쳐준 거예요. 이제 국정원에서부터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그래서 그게 제일 이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이제 신세계였고, 와, 천국이라는 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먼지 뭐 찾아볼 수 없었고, 화장실을 딱 갔는데, 아, 그 향이 너무 막, 디퓨저? 그때는 뭐 디퓨저 모르죠. 네. 지금에 와서 디퓨저가 이제 그렇다는 걸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야, 이 화장실도, 야, 여기는 진짜 신세계고 천국이다. 이게 어떻게 무슨 이런 향이 이렇게 나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앉았는데 또 웅뜨가 있는 거예요. 막 웅뜨. 물이 네. 따뜻하고 막 물이 올라와서 막 씻어주고 그래서 네. 일부러 이제 한 번 더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아그 비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 비대. 한국에 처음 사용하신 거예요? 공항에 와가지고 공항에 와서요? 네. 그래도 엄마 때는 그래도 공항에 이제 화장실 갔나 봐. 저희는 라오스에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아예 그 화장실 못 가고 네. 바로 이제 버스를 탔거든요. 이탈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내려가지고 3번을 놀랬어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가장 좀 최근에 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도 좀 많이 접하고 네. 한국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외국이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강 건너서 이제 고생을 하고 이러다가 비행기 타고 오니까 딴 나라에 오는 느낌이었는데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제일 마지막으로 출구 있잖아요. 나오는데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딱 우리를 보더니 안녕하십니까 오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지. 한국말인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진짜 타국에서 고생하다가 내 나라에 온 느낌처럼 반겨주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와 대한민국이 한글을 쓰는 나라구나. 그때 한번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출구를 딱 통과해가지고 나와서 버스 있는 데를 왔는데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저희 고향 함경북도 무산구는 쓰레기가 좀 이렇게 길 옆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제 안 보이는 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진짜 깨끗하다라고 한번 놀랬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접시자 병원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차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6시 45분에 딱 도착을 해갖고 퇴근 시간, 출근 시간 출근 시간. 새벽 6시 45분이었거든요. 아 출근 시간 한창 7시 막 이경이니까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뭔지 알아요? 되게 탈북을 한 게 되게 큰 인물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와 무슨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한다고 온 대한민국의 차를 여기다 다 모아놨네 막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네 놀라고 그 이후에도 접시자 병원에 가서도 막 이상한 생각도 하고 국정원에 가서 놀란 게 많은데 여기서 살짝 말을 아낄게요. 궁금하시면 열심히 눌러보세요. 좀 다르네요. 저는 공항 도착했을 때 뭐 적십자 이런 데로 바로 안 가고 저는 국정원 분들이 다 나와 계셨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똑같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느꼈던 거는 일단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네. 향도 너무 좋기도 네. 하고 물론 저도 화장실은 못 갔어요. 화장실 저도 못 갔는데 딱 나왔을 때 그 검은 정장 입은 이제 국정원 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다 둘러싸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약간 저희는 되게 거짓거리였는데 약간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보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검은색 정장 입은 사람들이 저희를 이렇게 다 인도해서 가니까 뭔가 우리가 좀 약간 대우받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나름 이제 40명이 왔는데 거기 이제 제가 책임자로 이제 돼가지고 이제 인솔을 했어요. 태국에서 비행기 탈 때 이제 수행하시는 분이 이제 여권을 이제 해주면서 말을 일체 하지 말고 사람들 좀 관리를 좀 해라. 내리게 되면 우리는 따라 안 가니까 밖에 일반인들이 다 나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갈 거니까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잘 관리하고 있어라. 이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일반인들이 나가는 크기 말고 또 따로 나가는 그게 있더라고. 그 길로 이제 집체적으로 이제 나갔거든요. 되게 저희는 앉아서 뭐 얘기도 하고 태국에서 가방에다 넣은 사과도 먹고 이제 막 화장실도 자유롭게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좀 풀어줬네요. 저 때는 좀 그런 분위기보다는 형들이 좀 무서웠어요. 키가 크고 좀 덩치도 크고 해가지고 막 저는 동생이랑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그냥 환영합니다 하는데 좀 살짝 좀 포스가 느껴지고 화장실? 뭐 이런 기억이 거의 없고 그냥 압도적인 크기가 그냥 놀라운 것 같아요. 공항이 이게 커가지고. 그렇지. 예. 공항이. 저는 좀 한국 와서 전 되게 한국 사람들이 다 친절한 느낌을 받았던 게 그런 인사였던 것 같아요. 뭐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했던 이 말들이 뭔가 북한에서 듣던 말들이랑 다르게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들었을 때 뭔가 되게 좀 녹는 느낌? 네, 그럴 정도로. 그때 솔직히 이제 공항에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일반인들 접촉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뭐 그런 이제 인사를 받는다던가 뭐 들었다던가 이런 거는 없었어요, 솔직히. 버스 이제 딱 타고 가려고 나왔을 때 이제 국정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 너무 이제 말투가 너무 남잔데 목소리가 너무 약하고 나긋하고. 막 나긋나긋하고 막 이렇게 입이 막 벌어질 정도로 막 그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국정원 쌤들이 여자분들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자분 한 분 계시고 다른 분들이 이제 남성분들이었는데 그 여자분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이탈을 할까봐 잡느라고 아마 그랬는지 너무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여권이 다 가명으로 이렇게 어는데 이름을 딱 부르는데 계세요? 대답 안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버스를 이렇게 딱 타려고 그 이제 다 줄 서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남자분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네, 여기서 저희랑 잃어버리면은 다시 찾을 수 없으니까 이탈하지 마시고 버스에 잘 타세요 이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경 막 이렇게 끼고 진짜 시꺼먼 정장을 이렇게 입으시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때 진짜 이게 정말 탈북을 했으니까 북한에서 생각하는 그 신문 고문 있잖아요. 막 익숙한 거. 치저하고 막 그 익숙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나? 막 이러면서 되게 정신없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제 딱 직전에 와가지고 더 엄격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퍼지긴 했겠지는 모르겠는데 12월 달에 국정원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1월 중순 때 갑자기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마스크 다 끼고 이동하고 이래가지고 좀 참 국정원 생활도 되게 마스크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갑자기 든 생각인데 배달 많이 국정원에서 배달이 안 되죠. 배달 딱 한 번 시켜 먹었던 적이 있는 게 제가 그 이제 국정원에 이렇게 대기하다 보면 한원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조사쌤이 갑자기 야, 뭘 먹고 싶어? 이제 다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식당에서 저 뭐 이렇게 먹었어요? 뭐 이러니까 그 쌤이 이러는 거야. 야, 여기 배민에 하나면 다 해결이 돼. 불러! 이러는 건데 음식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부르죠. 그래서 서서하게 쌤, 저 껌이나 하나 사다 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너 소원이 그거니? 소박하네. 그 배달 같은 거는 막 국정원에서는 못 시켜 먹죠. 그리고 한원에서도 예전에는 막 시켜 먹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외부 통제가 더 엄격해갖고 심지어 국정원에서 2층, 3층 사람들 이렇게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한 20년 됐잖아요. 저 때 당연히 없었는데 이제 10년 안팎으로 온 분들은 많이 배달 시켜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됐나 보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음식이 안 되고 대신 할 게 없으니까 그 1층에 내려가면 그 경비 이렇게 서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층별로 관리하시는 선생님들 많거든요. 제일 제가 거의 막내였어요. 그래가지고 쌤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야, 내려와서 탁구 치자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배운 게 탁구를 배워갖고 나왔어요. 탁구. 네. 탁구대가 있었다. 저가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탁구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탈북을 해서 바로 한국 온 게 아니라 3년 정도 이제 중국에서 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좀 답답한 게 저는 좀 궁금한 걸 좀 못 찾는 성격인데 TV를 듣던 라디오를 듣던 다 중국말이잖아요. 그게 너무 안 들리고 어려운 거예요. 특히 한자, 이게 그림인지 글자인지. 그래서 그런 게 좀 답답했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인천공항에 오니까 큰 TV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채널이 나오는데 다 한국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안내방송 나오는데 제가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서울 말라마 몇 번 게이트 뭐 거기 가시면 됩니다. 뭐 곧 이륙합니다. 곧 촬영합니다. 뭐 그런 목소리들이 좀 좋았어요. 그게 지금 나긋하고 그리고 이제 큰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런 거 다 좋았어요. 노래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근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사람보다는 한국말 예, 우리말이 진짜 많이 들어갔죠. 알겠다 이거. 공항 갈 때 대교 아니에요? 인천대교. 인천대교 맞아요? 네. 오. 저거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국정원 이제 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너네 창문 다 내려. 왜 그러지? 이게 제일 긴 다리라고 이제 바다 위에 있는 제일 긴 다리인데 이제 몇 킬로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다 위에 이렇게 다리를 진짜 이렇게 건설하고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다닌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버스에서 잤어요. 그래서 저 대교를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이러고 보면서 저게 여수바다 대교 혹시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저 때 저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아, 20년 전이면은 예, 저는 이제 살다가 알았고요. 살다가 예,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분들 너무 죄송한데 너무 비싸요. 들어갈 때. 좀 가격 내고 해도 좀 좋겠어요. 저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비싸다? 저 되게 엄청 비싼 거 아시죠? 비싸긴 예, 하죠. 예. 그러니까 저 때 없었어요. 예. 저희는 20년 전이니까. 2009년에 만들었으면 이렇게 네, 저는 2001년에 한국 나왔으니까 저 되게 없었죠. 제가 14년도 나올 때 그러면 몇 년 안 됐네. 네. 5, 6년 됐네. 저 친구 제 후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것 같아요. 이제 북한에는 선전물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많이 보신 것처럼 드라마나 막 영화나 막 음악 많이 듣고 뭐 공화국도 나름 잘 산다. 그리고 좀 어쨌든 내림 이렇게 자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결을 보면 저 압도적인 기회가 엄청 높은 거 아시죠? 엄청 그렇죠. 높고 그래서 뭔가 저 거대한 걸 보면서 뭔가 처음으로 이제 큰 그런 실감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요? 평양에 아무리 살아도 막 건물 높고 의리의리해도 사실 저 대교 하나만 갖다 놔도 예,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걔네가 이제 건물 높아봤자 이제 엘베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현실에 살다가 저는 대교를 보면 뭔가 또 허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세대 교육 받을 때는 뭐 남조선 못 산다 막 네. 이런 얘기만 이제 계속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다가 이제 저런 거를 봤을 때 북한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던 거는 진짜 배신감 느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막 맨날 헐벗고 굶주리고 흑백 TV 보여주면서 진짜 남조선은 못 산다고 했지만 제가 중국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잘 살았단 말이에요. 드라마 보면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한국 진짜 잘 살고 돈 벌어 간다. 그래가지고 반신반의 했어요. 뭐 TV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막 미국이 잘 산다지만 가보지 못했잖아요. 처음으로 한국 딱 왔을 때 이제 공항 내려서 공항에 놀라고 저 대교를 이제 수많은 사들과 지나갈 때 뭔가 그 현실감 그런 뭐 박탈감 이런 게 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조금 세대 차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세대 차이에 따라서 교육도 좀 달라지고 사는 환경에 따라서도 서로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경지대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딘가하면 그래도 다 한국에 대해서 접하거든요. 한국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국경지대에서 사시는 분들은 한국이 잘 산다라고 이미 알고 왔고 그 국경 외 지역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 뭐 강원도나 이런 데서 탈북하신 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한국이 못 산다라고 교육을 그렇지. 받았는데 이렇게 멋있는 걸 지어놨네라고 하는 사고의 방식이 그렇게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또 다리는 예쁘네요. 윗사진요? 저기 지금 가운데 이제 딱 서 있는 거. 저 위에는 저 위에 육성 빌딩 아니에요? 회사 저거? 왔는데? 저거 석촌호수 아니에요? 사실 빌딩? 우리 동네는 아닌데. 네? 아 송도예요? 아니에요? 오. 오. 송도가 언제 저렇게 건물 많이 올라갔지? 송도 가봤는데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아 이렇게 보고 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한국 성도. 그러면 나는- 인천. 아 인천 성도. 근데 신기하다. 진짜 저는 일단 처음 보는 사진이고요. 한국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잠실인 줄 알았는데 잠실이 저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성도, 돈 많이 썼네. 근데 저는 인천 성도 안 가봤어. 저는 성도 가봤는데 솔직히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안 보잖아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서울은 건물이 다 높으니까 당연히 뭐 높겠지 하지 우리가 이건 좀 더 높은데 하진 않잖아요. 여기야 뭐 여기 롯데 잠실. 타워자. 평양은 저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평양이 이렇다고 해도 평양도 다 이렇진 않지. 평양의 중심지의 기본 건물들은 다 불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북한의 그냥 뭐 시는 모르겠지만 저희 함경북도 무산군에는 진짜 무산역이라는 그 이제 들레 그리고 이제 동상 있잖아요. 그 들레에는 밤에도 불이 켜져요. 밤에도 낮에도 계속 불이 켜지는데 그냥 평민 일반 주민 세대에는 전기가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평양 한번 가보긴 했거든요. 근데 모란봉 구역이라는 데를 한번 갔는데 거기가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건물은 엄청 높은데 12층짜리인데 친척집이 8층이었어요. 그까지 걸어 올라다가 걸어 내려오고 불이 안 들어올까 8층인데요? 승강기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불이 없어가지고 막 이제 물도 막 이제 걸어서 올라와서 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때 95년도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지 뭔 소리야 엄마. 평양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멋있는데. 멋있긴 하겠지.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이제 외곽지인데는 평양도 외곽지인데 많아요. 여기 서울이 외곽이 있는 것처럼 중심지만 저렇게 이제 불이 들어오고 야경이 좀 있다 뿐이지 외곽지인데는 아마 불이 안 들어올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청지가 어떻게 보면 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지. 청진에도 역시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 곳은 동산밖에 없었어요. 뭐 가로등이 막혀져 있는 거 아니니까 일단 저런 야경은 볼 수도 없고. 그렇지.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지금도 그렇고 처음에도 일단 뭐 밤만 되면 되게 밝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단 처음 느꼈던 것도 똑같이 한국에 와서도 뭔가 이제 북한은 밤이 되면 빛이 없는 그런 그냥 아무 도시인데 한국은 밤이 되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보다. 맞아요. 밤이 없는 도시 그런 느낌. 빛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동문을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앞에 딱 섰는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딱 문이 열리고 하니까 그게 어디 사람이 앉아서 조정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딱 가면 문 열리니까 아 이거 카메라 보고 열어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위에 센서가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이거 봤을 때 앞에만 가서 문이 열리길래 거기서 몇 번 장난쳤던 것 같아요. 이게 앞에 서면 센서로 움직이는 자동문이 있고 눌러야 맞아. 근데 갔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안 열리자고 소인이 이제 어떤 분이 뒤에 와서 이제 그걸 누르는 걸 그제서야 뻔히 이렇게 누르세요 써주는 거를 저도 못 보고 센서로만 이제 자동으로 보다 보니까 그때 그걸 알았어요. 누르는 게 따르고 자동으로 열린다. 저도 처음에 똑같아가지고 나는 그랬어요. 지나갈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눌러서 열리는 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평양에는 이렇게 흔하게 평민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북한에서 살았다고 해서 평양을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가봐야만 알고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다른 데를 가야만 알아요. 뭐 여기서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봐야만 알기 때문에 평양에 실제 솔직히 어떤 건물이 있는지도 저는 몰라요. 오히려 북한에도 이제 여기서 뉴스를 하지만 그건 보도라 하잖아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하도 이렇게 선전을 하고 하니까 평양은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구나라고 알지. 뭐 솔직히 그리고 뭐 그냥 군 같은 데는 특수한 뭐 무슨 당 간부들이 드나드는 뭐 건물에는 뭐 자동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건물에는 자동문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저 동남아에도 자동문이 아니라 자동차도 없었거든요. 근데 자동문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하루에
몇 번씩은 문을 부숴야 돼요. 네. 들어오고 나올 때 뭐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동문이 열려요?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당연히 평양에만 있죠. 진짜 신기했어요 처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중국에서도 봤는데 이것도 공항에서 처음 본 거예요. 계단인데 왜 이게 올라가지? 처음에 발을 이렇게 못 디뎠어요 거기. 타이밍. 넘어질 것 같고. 네. 이 손잡이가 막 계속 움직여서 그것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으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계속 했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계단으로 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네. 고등학교 타서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했다가 겨우 이제 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어릴 적에 봤지만 장애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참 앉아서 봤어요. 언제 타는지 타이밍을. 사람들 자연스럽게 걷길래 그냥 자연스럽게 걸었는데 뭐 잡지도 못하고 하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땐 탔는데 내려갈 때 안 탔어요. 이상하다고. 아 이렇게 네, 내려갈 때 그래서 기계를 또 아버지는 또 믿을 수 없다. 이거 또 서면 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올라갈 땐 탔는데 내려갈 때는 믿을 수 없다가 안 탄 기억이 있거든요. 에스컬레이터는 뭐 지금은 좀 익숙해졌지만 처음엔 제 기억에는 좀 무서웠던? 네, 좀 당황스럽고 무서웠던?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왜 굳이? 네, 에스컬레이터니까 모든 게 첫 경험은 다 막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자만을 했었거든요.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왜냐면 그 이제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네. 에스컬레이터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타니까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탈 것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이 이제 라오스 공항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느라고 자연스럽게 타야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딱 탔는데 어렵더라고요. 딱 탔는데 이게 그 균형이 안 맞으니까 뒤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도 뒤에 그 같이 이제 오는 언니들이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넘어는 안 줬거든요. 그래서 아 되게 어렵다. 처음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하철을 타셨겠는데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어렸을 때는 많이 안 타봤고 중학교 때부터 탄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을 많이는 안 타봤어요. 지금까지는 지하철 버스를 많이 안 타봤는데 처음에 지하철 탔을 때는 이게 기차랑 지하철이 되게 헷갈렸어요. 기차는 표를 끊어야 하고 지하철은 카드를 이제 해야 되고 그거 좀 헷갈렸지. 그리고 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항상 많잖아요 지하철은. 맞아요. 이제 퇴근 시간, 출근 시간 저도 이제 그때 항상 이용했다 보니까 또 불편해서 많이 안 탔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지하철이 엄청 이펙트 있는 게 국정원에서 타봤어요. 국정원에서요? 네. 어떻게요? 국정원에서 외출을 시켜줬어요. 아 네. 그때 이제 지하철 하루 타보셨구나. 외출. 네, 하루 외출. 예. 그래서 그때 외출을 나갔는데 남산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뭐 남산인지 뭐 꽃동산인지 저희 관심 없고 일단 모르니까 그래서 뭐 엄청 잘하는데 산 가는데 왜 이렇게 정황이 선명하지? 이렇게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그때가 추웠거든요. 추워가지고 이제 옷도 두껍게 입고 들어갔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지하철이 너무 따뜻하고 그때 제가 키가 작았는데 뭐 지금도 뭐 크진 않지만 성인들이 이제 손잡이 이렇게 잡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됐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제 잡고 가면서 국정원 형님이 얘기해 줬는데 2분마다 이제 한 정각씩 이제 지나간대요. 독서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기차가 뭐 기분 좋을 때 가고 기분 나쁘면서 뭐 왔다 갔다 뭐 7박 8일 가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 뭐 거리를 어떻게 2분씩 해가지고 정확히 무슨 20분 뒤에 도착한다 그러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놀랐어요. 와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기차도 시간 정확하구나. 그래서 저는 좀 지하철에서는 좀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저는 이제 울산으로 가다 보니까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없죠. 대신에 이제 KTX 역은 있어요. 이게 울산역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중공업 이제 출퇴근 하다 보니까 이제 버스는 아침 저녁으로 타봤지만 지하철 자체가 없었으니까 경험은 많이 못 해봤어요. 저는 이제 지하철 경험을 되게 많이 하고 지금도 뭐 이용하고 있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지하철 딱 타본 게 고등학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서울로 놀러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탔거든요. 지하철 노선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을 딱 생각했던 게 노선이 이렇게 많은데 역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언제 노선을 다 기억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기억할 필요 없어. 앱 하나면 도착 시간, 출발 시간 다 알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라고 앱을 딱 깔아주는 거여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 앱 하나로
바로 내가 갈 수 떠나는 역이랑 도착지 역을 딱 누르면은 어디 몇 호선에서 타야 되고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도착이라는 게 딱 뜨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야, 이런 게 다 있었어? 라고 그때 한번 놀랐고, 지하철 이제 카드를 이제 딱 찍고 나가잖아요. 그 앞에 가면은 지하철 딱 들어오면서 보호하려고 이제 문이 있잖아요. 그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여기는 이런 것까지 다 편리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에 좋았는데, 저희 북한에 이제 기차 타려면 진짜 1m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막 올라가고 막 그래야 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기차는. 근데 여기에 지하철은 아예 수평인 거예요. 그게 진짜로 놀라웠어요. 네. 맞아요. 거기 얼마나 완전. 편해요. 그냥 한 발 쏙 디디면은 지하철인데. 북한 기차가 높잖아요. 맞아. 네. 위험하고 해가지고 진짜 1m라니까요. 거기 타려면 계단도 위험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하도 북한에 대한 이렇게 그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분이나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대표적으로 북한에 저렇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한두 명이 이야기하는 거는 각자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북한에 대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김정은이요? 돼지. 일단 저는 대한민국 진짜 고인물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 송도를 처음 봤습니다. 와, 저 송도 기깔나게 땅값 많이 올라갔네요, 저거. 저는 좀 뭔가 다 잊고 살았던 거를 다시 약간 되돌아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기했던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 근데 지금은 다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다 당연해요. 이용하고 맞아요. 이제 다시 이렇게 뭔가 질문을 아, 받고 예. 그런 걸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추억? 옛날 그냥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때는 진짜 신기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 이제는 4년이라는 게 그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때의 기억이 새로 와, 꽤 오래된 추억이네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되게 오늘은 새로운 기억들, 이제 잊었던 거 했던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5살에 헤어졌다가 이제 15년 만에 이제 만나서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랄 때, 성장할 때 그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도 또 대학교 공부하느라고 막 어떤 때는 막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니까 볼 때도 자주 많지 않지만 오늘 이렇게 같이 또 촬영도 같이 하고 또 나름의 추억을 같이 만들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오늘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발.